저희 우리 아버지가 이 말하면 상위 1% 병무청에서 대장을 하셨어. 어머니는 운행 지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도 다 군인이고 언니도 대학 교수, 이렇게 형부들 같은 분들은 일본하고 우리가 막 무역을 했으니 그런 또 소장 이런 게 많은 좀 상위권의 집에서 자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두 혈통은 아니어도 좋은 혈통이에요. 좋은 혈통이지.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이 자랐지. 우리만은 부속 입학도 했어. 부속 대학에 입학도 하고. 선생님이 다시 통합했잖아요. 응. 그때는 뭐 제가 알기로는 다시 들어가면 탐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다거나 나 갔다 왔지. 갔다 왔어. 말로만 들으면 엄청나잖아요. 어떠셨어요? 죽음의 곳이죠. 내가 거기서 살아나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죽어서 나가요. 1년 동안 살고 왔는데 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여기 주인 안녕하세요. 구룡함입니다. 오늘 피디님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채널 첫 영상으로 예. 영상 이제 선생님 소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법당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기는 이천에 있는 구룡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법당에는 이렇게 천시일령님도 계시고 오늘 아미타불 부처님도 계시고 오늘 또 성심항우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간승제보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우리 신도님도 또 잘 되고 신령님께 많이 또 빌어서 우리 신도님도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촛불도 발언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우리 구룡함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또 섭외를 하게 됐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대화하다 보니까 탈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탈북인 분이신데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저 북한에서 삶은 저희 우리 아버지가 이게 말하면 상위 1% 병무청에서 대장을 하셨어. 그러니까 군대를 내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병무청에서 그런 거 보면 이천시라면 이천시에서 모든 군대를 내버리는 그런 대장을 하셨거든. 군사동 부장이라고 그래. 거기서 그런 걸 하셨고 어머니는 운행 지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도 다 군인이고 언니도 대학 교수, 이렇게 형부들 같은 분들은 일본하고 우리가 막 무역을 했으니 그런 또 소장 이런 게 많은 좀 상위권의 집에서 자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두 혈통은 아니어도 좋은 혈통이에요. 좋은 혈통이지. 그런 집에서 제가 8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완전 이쁨 받고 자랐어요. 예쁨 받았지. 그러니까 많이 예쁨 받고 오빠 언니들 있잖아. 그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많이 얻어맞았어.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이 자랐지. 우리만은 부속 입학도 했어. 부속 대학에 입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대학 졸업해서 우리는 무조건 집단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3년 동안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자대 배치라는 게 있어요. 너는 어디 가서 일해라.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런 데서 나도 또 문고를 빼고 난 또 사회안전부 휴양소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원산에 거기서 또 내가 일을 하고 하여튼 좋다는 데를 다 하고 있었어. 그러면 굳이 탈북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그때 시기는 탈북할 생각도 안 했죠. 안 했는데 김정일이 정권을 들어서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애국에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 거기 몇 번씩 갔다 왔으니까 생활이 유복했어요. 유복했는데 엄마가 사기를 당한 거야. 그 많은 돈을 우리 말하면 집을 세 채에 있는 돈을 다 사기 망했기 때문에 잘 사는 집이 뭐야 부자가 거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또 퇴직을 하셨고 이러니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고모가 중국에 있으니 그럼 내가 거기를 갔다 오겠다 행기 어떻게 돼서 또 송환이 되고 다시 또 탈북해서 대한민국 자유국가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어쨌든 무속인 하고 계시잖아요. 네. 북한에도 무속인이 있나요? 있죠. 당연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암만 이해하는 거야.
암암리대 해가지고 우리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무속행위를 합법화할 수는 없어요. 다 암암리대 지하 속에서 그런 간단하게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무속인들은 있다. 저희 언니가 무당이에요. 아, 뭐 언니분이 무당이시면은 응. 선생님도 원래 거기서 무속인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지. 우리 언니도 나 탈북할 때 언니가 무당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잡혀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2002년대. 근데 그때 언니가 무당이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왔다가 다시 가셨어요? 아니,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에 있었는데 98년도에 넘었다가 2002년도에 재수없어 잡혀나갔지. 그때 가보니까 언니가 무당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막 우리 집이 무당이 없는데 왜 무당? 이랬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언니한테. 그러면은 갑자기 언니가 무속이 됐잖아요. 응. 그럼 뭐 북한에도 신내림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불통신. 자연적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내 집에서 대대적으로 오는 무속인들 있잖아. 그런 집들은 그런 기가 있는데 그다음 내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걸 했다면 이런 서류 같은 문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지 우리는 그런 기가 없어요. 그럼 북한에도 서류가 있긴 있나? 문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플 못하지. 잡아가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북한의 현실. 만약에 뭐 그러면 용한 점집이 있다, 이렇게 암암리에 소문이 퍼지잖아요. 한국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보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만약에 그 집이 저기가 그 사람이 한다고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은 그 속에 사성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야 돼. 왜냐면 북한에는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우상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미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 본다면 잡혀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렇게 점 보는 것도 힘든데 응. 굿 같은 것도 혹시 진행하나요? 못하지. 알 수가 없지. 그냥 내가 그 집에 뭔 일이 있다 하고 가서 준비는 그 사람이 간단하게 하는 거야. 북한에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말하면 이렇게 가서 뭘 이렇게 상물 익혔다면 막 이렇게 막 쳐주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복채라잖아요. 북한도 복채랑 아니면 이렇게 굿 비용이라서 그거 다 받나요? 있지. 아마리 가서 북한 돈이면 10원 그때 이렇게 벌 때가 있고 그리고 없다 하면 쌀이 귀하잖아. 쌀 조금 갖다 주고 그러죠. 되게 옛날에 국법이네요. 그래 옛날에 국법이에요. 북한은. 웃긴 얘기인데 북한에도 귀신 이야기나 아니면 뭐 심령 이야기 막 이런 게 막 돌기도 하고 그래요. 할 수는 있지만 할 수가 없지. 왜냐면 3명에 1명이 스파이라고 말하지. 북한에는 누구나 감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귀신 봤어 내가 뭐 어째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 간에는 얘기를 했어. 엄마 나 오늘 꿈이 이상했어 어째서 했는데 근데 북한에 뭐 비방이랑이 있나? 그런 기가 없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일이다. 내가 한국 와서 이렇게 신내림 받고 이렇게 무속인 집이 많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 다시 통화했잖아요. 응. 그때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은 막 어디 탐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다거나 나 그런. 갔다 왔지. 갔다 왔어. 말로만 들으면 엄청나잖아요. 어떠셨어요? 죽음이 것이죠. 내가 거기서 살아나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죽어서 나가야 돼. 1년 동안 살고 왔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많이 봐자. 굶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온병 걸려 죽고 장티푸스 걸려 죽고 그런 사람 무더기를 봤으니 내가 그런 사람 봤을 때 이 정신력을 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야. 그때는 내가 죽어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의지만 있으면 북한은 교도소라든가 단련대라든가 그런데 정치법 수용소로서는 못 나와. 일반 교도소에서는 살아나올 수가 있지.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의지력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국경을 넘으신 거잖아요. 응. 그때 막 뭔가를 믿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그때 2002년도에 잡혀 나갔다가 2004년도에 넘어올 때는 내 부모님이가 너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못 살고 형제들은 좀 사는 거는 있는데 아버님 어머니가 또 이렇게 너무 못 살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중국에 고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번 가서 다시 도움을 받고 오겠다는 게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때 넘었을 땐 내 부모님을 살려야 된다. 내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 호강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갑자기 눈물 나네. 그런 마음으로 넘었지. 그러니까 어제 부모님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면은 그때 넘어오신 2004년 넘어온 다음에 바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한국 경 넘어갔죠. 그때도 엄청 힘드셨겠어요? 아 그때도 많이 넘어지. 왜냐면 한 번을 성화를 됐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잡혀 나가면 또 죽는다는 생각에 너무 이제 이게 숨어서 살았다 할까 아무거나 나 다닐 수 없는 그런 생활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잡혀 나가기 전 때는 겁이란 게 없었어. 괜찮겠지 했는데 한 번 잡혀 나갔으니까 그게 마음에 언제나 무서움이 공포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까지는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잡혀 나갔을 때 한국에서 가다가 잡힌 사람들 봤잖아. 너무 힘들게 치료를 받고 고문당하고 그런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일반 중국에서 잡혀 나간 사람보다 한국에 오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그 고문받고 그 조사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아 나는 한국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잡혀 나갔다가 다시 넘어왔는데 내 중국에서 또 잡혀 나오면 어떻게 돼? 정치범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자유를 좀 찾아서 가야 되겠다. 브로커를 통해서 왔는데 나는 가다가 잡히면 자살을 한다.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한국에 오셨을 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무속인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죠. 일반 사람이었잖아요. 일반 사람이었죠. 왜 이 길을 갑자기 택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한때 양평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될 때가 있었어. 근데 무속인의 집을 갔는데 이런 거를 이제 봤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연둔 같은 게 보이는 집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아 들어왔는데 이런 걸 보는 집이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분이가 언니가 청춘을 가시는 언니가 있네. 그 우리 셋째 언니가 굶어 죽었거든. 그 말에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내가 우리 진짜 지원금이 300만 원이야. 나올 때는 보증금 다 떼고 나면 그동안 150만 원 달라는 거야. 그게 몇 년 전이야. 2007년도인데. 그래서 그 돈은 안 아깝더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물을 들었다 할까? 이 일이 안 될 때는 무속인 집에 가서 점을 보고 구술을 할 때는 그 타는 게 안 아깝더라고. 좋더라고. 선생님들 뭐 잘 될 거야, 안 될 거 이런 것보다 나 그 차는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죠. 그럼 흥미로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굿이란 자체가 그런 집에 가는 게 좋았다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근데 언제 딱 내가 신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기가 우리 생각하면 2014년도인데 2014년 그때 양평에서 장사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안 갔어요 내가. 근데 2014년대 그때부터 몸이 수술하고 자궁 수술하고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사람하고 지금 PD님하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하고 얘기하면 머리가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누우면 오후에까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근데 꿈에서 방울 붙여두고 계속 뛰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어두 높은 산 높은 끝이야. 절벽 같은데 그게 절 같은 데서 내가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에서 그냥 나 무당이 돼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은 거죠. 근데 사실 신내림 받을 때 가족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 혼자잖아요. 뭐 그때는 어떻게 진짜 정말 외로운 길을 걸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난 그때 많이 울었어요. 오후 2시에 그 굿당에 올라갔는데 선생님도 6명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막 가족들 오고 막 있는데 혼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2월 9일이야. 2015 2월 9일인데 눈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내 마음을 아는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야. 딱 굿당에 오는데 선생님들 6명 쪼락시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서럽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길 가는 서러운 것보다 내 가족들 하나도 없다는 그런 서러움이 많았지. 근데 받았을 때 좋았어요. 그냥. 근데 선생님들 무슨 옷이 피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보다 작두만 타고 제가 구슬 2시간 만에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받았을 때는
그때 몸이 너무 아팠으니까. 나는 잘 불리고 잘하고 그런 것보다 내 몸이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세 가지 삶을 산 거잖아요. 북한에서의 삶,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일반인으로서의 삶, 삶. 네 가지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속인으로서의 삶. 삶. 이 네 가지 삶을 진짜 엄청 스펙타클하게 바뀌는 변화를 하셨잖아요. 네. 가장 뭐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삶은 내가 부모님하고 사랑받고 왔으니까 그런 삶이 그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내 삶이가 참 힘들다,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자랐다면, 그러면 여기서 일반인 삶을 살았을 때는 자유국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함이 좋고 고마운 게 있는 거야. 근데 무속인 삶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었으니까 무속인 삶을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사중 중생 구제를 또 할 수도 있고, 내가 아픈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무속인으로서 계속 가잖아요. 목표나 뭐 그런 게 혹시 뭔가 있으실까요? 저는 목표가 있다는 것보다 그저 지금처럼 지금처럼 신도님들이 서로 형제처럼 우지하고 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돈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 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어려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들 오면 누구나 맞아줄 수 있고 웃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돈을 떠나서, 돈을 버는 건 누구나 좋아요. 돈이 100억, 10억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내 돈이냐고.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또 기본은 우리나라에서도 상위 1% 사람들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또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우지하고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다, 그런 삶으로 저는 목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죽을 각오로 다 모든 걸 다 경험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속인으로 삶으로써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산전, 수전, 공전전까지 다 해왔는데 무서울 게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신령님 모시면서 쭉 갈 거야, 저는. 네. 왜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직 신령님만 믿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